예천초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병실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권명숙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권명숙입니다.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러야 하나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금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3월에는 제가 뒤에 보이시는 목련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아마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목련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1년을 겪고 나니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지난 졸업식, 또 1학년 입학식 이런 것들이 참으로 서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학부모님들 협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별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행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학년도를 맞이해서 금년에는 몇 가지 학부모님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침에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 자가 진단 문제입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자가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했다가 다시 발열 체크나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학생들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그 자가 진단에 체크를 하시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급식소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서 아이들이 한 칸 건너 앉아서 지금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급식 시간이 참으로 즐거울 텐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기, 그 다음 골고루 먹기, 바르게 앉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지키고 있으나 아직도 이 급식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아이들 급식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기는 아마 이 급식이 가장 큰 취지가 아이들의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고 편식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편식도 없앨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아이들 식사하실 때 싫어하는 것을 왜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영양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하는 건지를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앉기입니다. 이 바르게 앉기는 급식 시간뿐만 아니고 교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 바르게 앉는 습관은 우리 척추 건강을 아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바르면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바르게 앉지 않아서 아이들이 식사할 때 보면 상당히 자세가 좀 이렇게 바르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있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직원들에게도 제가 원래 금년 한 해에는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나 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또 서로 더 친절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고 고운 말은 학교에서만 지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이 생활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 또 서로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들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또 커서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더 노력해서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생활하면 아마 좋은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금년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행복 예천교육. 오늘 설명회는 학급 담임 발표, 학교 현황 및 경영 중점,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부모 연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본교 양기창 교감선생님께서 학급 담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천 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3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한 교감 양기창입니다. 저는 인근 은풍초등학교에서 3년간 근무하다 이번 3월 1일 예천 초등학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예천 초등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예천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학년 담임선생님을 발표하겠습니다. 1반 조혜숙 선생님, 2반 신남양 선생님, 3반 권재은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 1반 김정현 선생님, 2반 전성남 선생님, 3반 김병조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 1반 엄정숙 선생님, 2반 최진숙 선생님, 3반 김상각 선생님이십니다. 4학년 담임선생님은 1반 박근혜 선생님, 2반 장용순 선생님, 3반 전익구 선생님, 4반 조규원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 담임선생님은 1반 박주연 선생님, 2반 배용열 선생님, 3반 이재근 선생님, 동반 정재우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은 1반 안서나 선생님, 2반 이동철 선생님, 3반 천범길 선생님, 4반 강신현 선생님이십니다. 전담교과 선생님은 미술 강윤미 선생님, 화학 이광희 선생님, 체육 권용화 선생님, 영어 고치훈 선생님이십니다. 보건 김정희 선생님, 영양 전명숙 선생님, 상담 한결 선생님, 사서 김성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금난 원감 선생님, 해님반 황금률 선생님, 해님반 방과후과정 신금자 선생님, 달림반 김태희 선생님, 달림반 방과후과정 박진난 선생님, 별림반 이지영 선생님, 별림반 방과후과정 박성숙 선생님이십니다. 샛별반 정미령 선생님, 샛별반 방과후과정 김현자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학교 현황 및 경영 중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07년 7월 4일 보통학교 준사리 6명학교로 설립 인가를 얻었고 1911년 9월 16일 예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4일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 제46대 권명숙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경상북도 자율과제 연구학교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제109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며 25,554명이 졸업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초등 21학급, 유치원 4학급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급 및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20학급 454명, 특수 한학급 21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4학급 5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재 52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반동 2층 놀이공간을 조성하였고 학습 도움반 교실 환경 개선, 후관동 환경 개선, 교실 바닥 및 출입문을 하였으며 운동장 개선으로 마사토 깔기, 배수로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후관동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양변기 및 세면대를 교체하였으며 저학년 교실 전면부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학교 야외 쉼터를 설치하였고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목표 및 경영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교육 목표는 삶의 기본이 바로선 따뜻한 어린이입니다. 경영 중점으로는 5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둘째, 학습자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교육. 셋째,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감 교육. 넷째,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체육 교육. 다섯째, 미래사회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 교육. 이렇게 5가지 경영 중점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 특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 교육으로 상상을 실현하는 스마트 코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ICT 활용 수업 전개, 사이버 학습 및 정보통신 윤리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공지능 교육 실시, 정보화 능력 인증제 실시, 인공지능 교육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북도듬 활동입니다. 신간도서 확보 및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토론대회, 학급 SNS를 활용한 독서 활동 전시회, 시 낭송회 및 카드 뉴스 제작 등 인문 융합 교육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교의 자랑인 예천초등학교 양봉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 권용화 선생님, 코치 양은영 선생님께서 최봉석 외 6명의 선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지만 제17회 경상북도지사 기탁이 전국 남녀 초중학교 양궁대회와 제31회 전국 남녀 초등학교 비대면 양궁대회에서 개인과 종합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연간 학사 일정입니다. 3월 22일에서 3월 26일은 학부모 상담 주간입니다. 4월은 어울림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주간, 독도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5월 6일부터 7일간 이틀은 재량 휴업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5일간은 5학년 영어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7월 22일 여름방학식, 8월 25일 2학기 개학, 8월 27일 2학기 학급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9월 계획입니다.
9월 15일은 2학기 학교 교육 설명회 및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이 실시되며 9월 17일 가을 운동회가 계획 중이나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14일에서 15일 6학년 수학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서 5학년 현장 체험 학습은 10월 15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20일 알뜰 시장이 실시 예정이나 10월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에서 22일은 학교 재량 휴업일입니다. 12월 행사입니다. 12월 9일에서 10일은 5학년 스키 캠프, 2021학년도 종업식 및 6학년 졸업식이 2022년 1월 6일에 있습니다. 교육활동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력 신장을 위하여 담임 교사 및 학교장 책임제 운영, 주중 및 방학 기간을 활용한 튼튼 교실 운영, 저학력 부진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기초학력 5등 학교와 3학년 이상은 두드림 학교를 운영합니다. 2. 평가 계획입니다.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3월 4일 5일 시행되었으며 평가는 중간 기말 일제고사가 없고 수업 중 상시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학생 학부모 상담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교육 실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독서 교육입니다. 사제 동행 아침 독서 시간 운영, 한 책 다 함께 읽기, 독서 활동 우수자 시상, 학생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5. 도서관 운영, 학기 중 도서관 개방 8시 30분에서 16시 30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개인 방문이 아닌 학급 담임 인솔하에 반별로 이루어집니다. 방학 중 도서관 개방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대처 예정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행사로 독서 풍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 AI 선도학교 운영, AI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학교 만들기라는 운영 주제 아래 3가지 과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현 정보부장님께서 학부모 연수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영어 교육, 3에서 6학년 영어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영어 전담 교사 및 회화 전문 강사의 수업이 이루어지며 영어 인증제, 영어 특별지도, 방학 중 영어 캠프를 실시합니다. 5학년 학생의 대구 영어 체험마을 참가는 올해도 학교로 방문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입니다. 대상은 본교 1, 2학년 대상으로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후 돌봄 그리고 방학 중 돌봄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학력 신장, 전인 성장, 소질 개발에 부응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의미술, 칼림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 사제 동행 멘토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론과 현장 학습을 통한 한국사 바로 알기,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꿈, 키움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방과후 학교에 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방과후 학교는 총 1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미, 특기 신장, 욕구 충족 및 잠재 능력 발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과 후 학교 진행 순서입니다. 작년 12월에 먼저 이제 학부모님들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수요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학기 초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또 바뀐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강사를 저희 학교 쪽에서 이제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계신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들까지 모두 모여서 강사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강사를 저희 학교에서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방과 후 학교 시간표입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고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설 유치원 교육활동 추진 계획은 유치원 황금률 원무스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유치원은 체인지 놀이로 행복이 자라나는 어린이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놀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으로는 첫째, 삼시세끼 놀이데이를 운영합니다. 삼시세끼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 같이 놀이가 유아의 삶에 있어 중요함을 의미하며 감각 느끼기 놀이, 즐거움 찾기 놀이, 우리끼리 함께 놀이, 세 가지 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스스로 찾는 배움, 교사 또래와 함께하는 배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야 놀자, 미디어는 내 친구입니다. 매월 선정된 미디어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미디어 놀이를 진행합니다. 유아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서 미디어 관련 제작 놀이를 하면서 각 미디어의 특성을 알게 되고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미디어 놀이 주간을 운영합니다. 미디어 골든벨, 미디어 캠페인과 같은 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령에 따라 UCC 공모전, 유아 단편 영화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운영 과제인 체인지 놀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몸 튼튼 놀이는 건강한 몸과 바르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365 온종일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1일 한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로 30분간 운동하는 1130 운동입니다.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만 3세는 공, 만 4세는 훌라후프, 만 5세는 줄넘기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하여 놀이 주제와 연계한 안전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반복하여 지도하며 기본생활 덕목인 질서, 예절, 절제, 청결 등을 내면화하도록 합니다. 셋째, 유아가 주도하는 신나는 바깥놀이를 운영합니다. 매일 행복한 바르게 걷기, 유치원 놀이옹달샘, 공원 산책 등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릅니다. 넷째,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44세와 5세는 흑응산 도토리 숲체험 활동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이루어집니다. 둘째, 마음 나눔 놀이입니다. 나와 주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울림 교육으로 인성 덕목 중심의 인성놀이,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장애 이해 교육을 운영합니다. 체험놀이와 인형극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유아들이 마음을 나누는 놀이를 진행합니다. 놀이옹달샘에서 맨발 걷기, 물 모래놀이, 산책 등을 통하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생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와 학부모 놀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복 놀이 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곤충 생태원 체험, 지역 축제 참여, 예천 노인복지회관 연계 놀이에 참여하며 지역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생각 펼침 놀이는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우고 예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찾는 배움놀이, 함께하는 배움놀이를 교사는 지원합니다. 또한 놀이 중에 극놀이,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의 다양한 오감만족, 창의적 표현놀이를 하며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책과 이야기를 통한 미소동행 놀이는 극놀이, 음악, 미술, 신체 등 다양한 책놀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고 독서 골든벨, 책놀이, 전시회 등 유아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동행, 가정, 지역사회 연계활동, 학부모 재능 기부 등 다 함께 즐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놀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서는 기본 교육 과정과 함께 방과 후 과정 및 엄마품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 후 과정은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유아 및 희망하는 유아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연계 놀이로 운영되며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엄마품 돌봄은 현재 혼합 연령으로 1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과 후 과정 이후 놀이 및 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부모 연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천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권재은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연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 첫 번째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이란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학습자가 국가 및 시도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도 선행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시행령 3조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 중 연계교육 운영 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행학습에 해당되므로 금지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청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가 해당되며, 촌지란 각종 학교 행사,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 두 행위는 모두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초등학교 과학정보 담당 교사 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즉 인공지능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전반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인의 업무, 소비, 여가 등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 디지털, 온라인, 인공지능의 영향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은 현재 학생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학교는 선정 요건을 갖추어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운영 내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교육실 구축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는 보신 바와 같이 3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교육실 구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처럼 우리 학교 정보교육실을 인공지능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실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1학기 내로 공사를 완료하여 2학기에는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 그리고 가기정통부 등 중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교육 또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선도학교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 연계 심화 수업 실시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공지능 교육은 직접적으로 수업에 편성되어 있는 실가 교과 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선도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인공지능 교육을 통하여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교사 김정입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보건 관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번 연수로 다시 한번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낯선 사람보다 어린이가 아는 사람, 친구, 이웃,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의 집, 학교, 등하굣길 등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부모님은 자녀와의 양육 방법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상 속에서 성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과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지 않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불편하고 나쁜 감정에 대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위험 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처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직접 역할극으로 시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시 성폭력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역할극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시 부모님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시 부모님도 당황해서인지 먼저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 혹은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랬지
혹은 거기 왜 갔어 등등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성폭력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줍니다. 발생한 장소, 날짜, 시간,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 자녀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부모가 임의의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입니다.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시도가 참 어색하실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성에 관한 주제 언급 시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아 자녀와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또래 친구 간 성폭력 예방입니다. 요즘 또래 간의 성폭력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에 보내는 행위,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행위 등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교육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기에 잘 걸리는 감염병은 홍역, 수두, 유행성 이양선염, 볼거리라고 하죠. 인플루엔자, 유행성 각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중재에 해당되며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시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발생되는 감염병 발생률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인지 개인위생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병 발생률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흡연 예방 관련입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금연 교육이냐고요? 초등학생들은 미래에 잠재적인 흡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게다가 부모나 친구,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흡연자가 있는 경우 흡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흡연의 호기심과 흡연 의지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관련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교육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